오늘의 전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일본 해상 초계기에 저공 위협 비행 장면이 담긴 증거사진 5장을 공개했습니다. 조만간 미군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오히려 자신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또다시 나타내며 부정적인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며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릅니다. 2005년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여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말 강북 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숨진 지 한 달이 채 안 돼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일본과의 8강전에서 페널티킥 실점으로 패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오늘 밤 중동의 복병 카타르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조금 춥겠고 오전까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최고 7cm가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출근길인데요. 어제 아침보다는 공기가 좀 부드럽지만 주말에는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과 주말 날씨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예년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약간 더 높아서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일부 영서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철원 영하 11.8도, 파주 영하 10.8도, 서울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오늘 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영서, 대전과 세종, 충북에서는 오전에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대기는 건조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오후부터 눈이 오겠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서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 산지로는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춘천 영하 9.5도, 대구 영하 2도로 평년보다 어제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과 전주 5도, 울산 8도가 되겠습니다.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아침에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고요.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다행히 모레낮부터는 서풍이 불면서 예년보다 온화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6제곱미터, 그러니까 2평 정도의 서울구치소 독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양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르면 오늘부터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사법농단 수사는 양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원장이 구속된 날, 현직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작은아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에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양 전 원장이 구속되면서 사법농단 수사는 구부능선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부터 양 전 원장을 불러 보강조사를 벌이고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12일 전까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0명 정도의 판사를 조사한 검찰은 이 가운데 사법 처리 대상을 선별해 한꺼번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책임자인 양 전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기소 대상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간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사법농단 수사는 연휴 직후 기소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일본이 초계기 위협 비행 논란과 관련해 계속 적반하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당시 우리 함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초계기의 외형과 거리, 비행 고도 등 레이더 정보도 담겨 있는데 우리 군은 이를 토대로 미군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위협 저공 비행을 한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당시 우리 함정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꼬리 날개 형태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가까운 위치로 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5장은 열영상 카메라와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 중 일부로 확인됐습니다. 사진들에는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에 접근을 시작할 무렵과 가장 가깝게 접근한 시점 등 3개의 시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대조영함과 일본 초계기의 거리 등이 담긴 레이더 정보도 공개됐는데 초계기가 가깝게는 약 540m 떨어진 거리에서 60에서 70m의 높이로 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무방비의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위협을 가할 의도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일본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은 미군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원 인제군과 경기 가평군에서는 잇따라 산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서영수 기자입니다. 건물 창문에서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부산 범천동의 한 모텔 2층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투숙객 60대 강모 씨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에는 강원 삼척시에서 택시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2명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합차에 탔던 6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는 강원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1헥타르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2시간 뒤인 저녁 6시쯤에는 경기 가평군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밤 11시쯤 큰 불길을 잡은 뒤 산불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난달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서울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여의사가 흉기를 지닌 환자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엄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정신과 전문 병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이 병원 정신과 전문의인 30대 여의사는 퇴근하기 위해 1층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7살 A씨가 다가와 주치의였던 의사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왼손 손날에 1.5cm 크기의 배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 있던 직원들에게 제압됐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또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직원 한 명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2달간 입원했다가 범행 하루 전날 퇴원했는데 왜 다시 병원을 찾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산에 간 60대 남성이 멧돼지에 물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무를 구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인기척에 놀란 119 구급대원이 야산에 불빛을 비추는 그 순간 멧돼지 한 마리가 숲으로 들어갑니다. 멧돼지가 있던 야산 구덩이에선 선명한 핏자국과 함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남성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그 나무를 하러 간 야산을 수색하는 도중에 사망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이 남성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몸 길이 1.5m 정도의 멧돼지 한 마리가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소방관과 주민들이 다가가자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날뛰다 산 아래로 달아났습니다. 150km 이상 나가겠더라고. 돼지가 차를 확 밀더라고. 그래 나도 차를 확 밀었지. 앞으로 밀어서. 그러니까 한 서너 차례 더 공격을 하더라고. 나도 확 밀고 지도 밀고. 이 남성은 고추 농사에 필요한 이런 나무를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의 습격을 받고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멧돼지와 싸우다 남성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가 어렵게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걸 알았는데 그곳에서 입소 당일 바로 안락사 됐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너무 사나워서 안락사 시켰다는 게 센터 측 입장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강세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모 씨는 지난해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길 잃은 반려견을 찾아 헤맨 끝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사실을 알아냈지만 이미 안락사된 후였습니다.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이른 대신 아빠께서 정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들게 찾아다니셨어요. 가족들에게 미친 슬픔과 그 황망함을 이곳에서 소방관으로부터 구조된 반려견은 이후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고 그날 곧바로 안락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소나 안락사 관련 기록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기록 누락 등은 인정하면서도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사나웠기 때문에 안락사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사나워서 여기서 보호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물론 현행법상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을 경우 안락사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소유자가 유기견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고하고 최소 열흘간 보호를 한 뒤 안락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이런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몰랐을 뿐 아니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10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개에 대한 소유권이 동물보호센터에 없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해의 정도가 심각해서 고통의 경감이나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 관할 동물보호센터조차도 부실한 안락사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 일대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유사 혐의로 복역을 마치자마자 다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중을 떠나 출소 후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남성이 잠긴 유리문을 발로 마구 걷어차더니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CCTV도 아랑곳 않고 현금을 챙겨 도주한 남성은 하루 뒤 서울 을지로에도 나타납니다. 이번엔 철제 바구니를 주워와 문을 연 뒤 금고째 들고 주랭랑을 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서초동과 이곳 을지로 외에도 종로구 일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차례 동종 전과를 가진 35살 양모 씨는 지난 10일 출소하자마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생활비가 없다며 사전 계획한 범죄는 확인된 것만 사흘간 총 5건에 약 100만 원. 양 씨처럼 출소 후 단기간에 재발되는 범죄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군의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죄책감이 결여된 그런 것도 이제 이유가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출소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양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고에 들어가 학생들의 교복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긴 머리에 교복을 입은 절도범, 잡고 보니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긴 머리에 가방을 메고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 교실을 드나듭니다. 창문 안으로 스마트폰 불빛을 이용해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 커다란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학교에 진입해 물품을 훔친 이 여성. 잡고 보니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약간 걸음걸이나 남자 같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경찰하고 같이 공조를 했죠. 남성은 주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인 새벽 시간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만 3번이나 학생들의 물품을 훔쳤는데 체격이 왜소해 경비원의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품이 사라진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학교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성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학교 앞을 이동하다가 그 교복을 보았는데 그 예뻐가지고 훔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절도 행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단속을 나온 출입국 공무원 행세를 하며 마사지 업소에 취업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에게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범행이 드러날까 피해자들을 실제 자신의 나라로 출국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남성들이 한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온 출입국 공무원인 양 태연하게 손님을 내쫓는 남성들. 놀란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도 가방을 챙겨 나옵니다. 위조 공무원증까지 만들어 내밀었지만 이들은 그냥 사기꾼이었습니다. 일당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태국 여성 5명을 업소에서 데리고 나와 길가에 있는 차량에 태웠습니다. 납치한 여성들을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국내에서 번 돈은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며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뜯어냈습니다. 팀장과 단속원 등 역할을 나누고 태국어로 된 진술서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일당은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 여성들을 실제로 출국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범인들은 외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들로 평소 불법 체류자들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신고를 하면서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일당 4명을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08년 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탐방객이 급증하자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할 공원 지킴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전형 탈락자가 합격한 것도 모자라서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공원 지킴이를 채용한 국립공원 지리산 사무소입니다. 공원 지킴이가 하는 일은 국립공원 순찰입니다. 탐방객들 불법행위라던가 그런 거 이제 계도하고요. 그리고 탐방로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지형 안내라던가. 그런데 채용이 있기 전부터 지원자들 사이에서 합격자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여성 2명이 공원 지킴이로 최종 선발됐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러 오신 그분이 벌써 저 일하는 것을 보고 이미 배정이 돼버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 2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해봤더니 황당하게도 공원 지킴이와 전혀 관계없는 주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소 안에 식당은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직접 운영해야 할 상황이 되자 편법을 쓴 겁니다. 직원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그 반찬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좀 나이 드시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공공기관의 허드렛 일을 도맡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양 회장은 어제 열린 공판에 참석해 변호인이 집안에 일이 있어 사임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해 첫 공판을 다음 달 21일로 미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 회장이 회사 여직원 신체에 자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쓰거나 모형 흉기로 여직원들을 겨누며 위협하는 사진 등을 찍었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박종철 예천군 의원에게 캐나다에서 폭행을 당했던 한인 가이드가 박 의원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한인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예천 군의원. 폭행 피해자인 한인 가이드는 박 의원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억 4천만 원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가해자인 박종철 의원과 폭행 현장에서 방조한 사람들, 예천 군의회입니다. 변호를 맡은 로우 와인스틴 앤 손 로펌 측은 박 의원이 우발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여러 번 가격했다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상황을 보고만 있어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후 가해자들의 대처 방식은 신사적이지 않았고 피해자를 더 괴롭게 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 재판 권할권 문제 때문에 소송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곳은 캐나다, 피해자는 미국 국적의 한국계 미국인, 가해자는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피해배상 판결이 내려진다면 박 의원의 한국 내 재산은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 서울은 17%가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 인상률인데 특히 비싼 단독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습니다. 먼저 정주영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22만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9.13% 올랐습니다.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역대 최고의 상승폭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의 2배를 넘는 17.75% 뛰었고 대구와 광주, 세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9억 원 이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를 넘지 않지만 25억 원이 넘을 경우 공시가가 무려 36.49%나 높아졌습니다.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4년 연속입니다. 이 회장 자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60%에 달합니다. 정부는 실거래가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채 중 98채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보다 낮아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로 오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에 확정 공시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제 관심은 3월에 발표될 국민의 60%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입니다. 아파트 역시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일수록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는데 변수는 있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동의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가격이 18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1년 만에 5억 원이 뛰었습니다. 정부가 오른 집값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인 만큼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70%만 적용해도 공시가격은 16억 원으로 3억 원가량 높아집니다.
특히 아파트도 고가일수록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던 만큼 이를 한 번에 높일 경우 세부담 충격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마포에 최근에 지어서 대단히 규모로 형성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 적어도 한 20-30% 이상 오를. 다만 전체적으로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단독주택보다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65%에서 70% 수준이어서 50%대인 단독주택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최근 2-3억 원씩 떨어진 아파트가 속출하는 점도 공시가 결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가격조사와 검증 등을 거친 뒤 오는 3월 소유자들에게 아파트 공시가격 잠정안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경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하면서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혁신하는 기업은 간섭하거나 규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기업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지역경제 행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시청을 찾아 4차 산업혁명 진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대덕특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관련 혁신 기업에는 규제와 통제 대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규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입니다. 이 같은 언급은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경영 관여를 시사한 지난 23일 발언과 기조가 180도 달라진 말입니다.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은 물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기업의 명백한 위법 활동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의미였다며 통제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전의 명물 성심당 빵집에서 튀김 소보루를 사는가 하면 직원들로부터 깜짝 생일 축하 케이크를 선물 받았습니다. 기업의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으로 풀이되는데 일부에선 기조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목포 투기 의혹을 연일 비난하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손혜원 의원의 재산 기부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 투기 논란 이후 오히려 후원금이 쏟아지면서 후원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기자회견 이후 손 의원을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공격하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목포는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조그만 집 한 채도 집원이 3개로 된 곳도 있는데 이걸 언론에서는 3채로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은 좀 억울한 점도 있다. 소모적으로 손 의원과 갈등 관계에 섞이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박 의원은 손 의원이 모든 재단 재산과 유물을 목포시나 전남도에 기부하기로 한 만큼 손 의원의 진실성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100억 원대의 재산과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남도나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라고 한 것은 얼마나 좋냐. 처음부터 이런 설명을 했었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아쉽다. 이런 가운데 손 의원은 투기 의혹 이후 후원금이 몰려들면서 올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눈 하나 깜빡 않고 악다구니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울게 만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MBN 뉴스 김무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평양 논란이 일었던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선관위원이 나온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 모든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던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지난 9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됐고 이후 여야 간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결국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에서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줬다면서 청문회를 하지 않은 것은 야당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선관위원이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문재인 정부의 8번째 고위공직자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하며 지금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후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좌파 독재 저지 및 권력농단 심판을 위한 국회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과 함께 앞으로 국회 거부 투쟁을 하겠다. 또 후보자 검증과 같은 인사청문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 등을 바른미래당과 함께 고발할 방침입니다. 조혜주 임명 강행에 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당분간 전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다는 말이 있죠. 창고를 잘 지켜달라고 보안업체에 맡겼는데 그 보안업체에 다녔던 전직 직원이 퇴사 뒤에 그 창고를 털어버렸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머리에 랜턴을 착용한 남성이 두리번거리더니 건물 출입문으로 다가갑니다. 건물 안쪽에 쌓여있는 물건들 사이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자신이 관리했던 물류창고에 진입해 신발과 옷 등 물건을 훔친 전직 보안업체 직원 정모 씨입니다. 보안 시스템에 능숙했던 정 씨는 기억해뒀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경보가 울리는 보안 장치를 해제한 뒤 창문으로 창고에 침입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로 CCTV 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찍힌 부분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너무 황당한 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걸 갖다가 할 수가 있을까. 복원해가지고, 얼굴은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제 걸음걸이 보고서. 퇴직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정 씨가 7차례에 걸쳐 이렇게 훔친 물품은 모두 6천만 원 상당. 하지만 결국 휴대전화로 접속한 로그인 기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범행 일자별로 접속한 IP를 확보해가지고 휴대폰 IP 전화번호를 발췌해가지고 인적사항을 특징하고. 경찰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정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아마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왕 드실 거면 가루가 아닌 기름 형태로 섭취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수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니 곳곳에서 아마씨 가루를 판매합니다. 아마씨 가루 파세요? 네, 있어요. 가루는 7,000원. 수입 상가에서도 아마씨는 인기 상품입니다. 오메가3만이 아니고 밸런스 있게 먹게 된다고 저거를 원래 꾸준히 드시던 거예요. 손님들은. 아마씨는 식이섬유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매년 수입량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식약처는 아마씨를 가루가 아닌 기름 형태로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마씨 속에 들어있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섭취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수입 아마씨는 퀴노아나 햄프시드에 비해 최대 20배의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식품 중 중금속은 물에 잘 용해되는 반면 기름에는 잘 용해되지 않는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또 참깨 또한 가루가 아닌 참기름으로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제2의 아바타로 기대를 받는 미국 할리우드 신작의 감독과 배우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실사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주인공을 절묘하게 배치했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억을 잃은 사이보그 소녀 알리타. 놀라운 전투 기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다음 달 5일 개봉하는 알리타 배틀엔젤의 주인공과 감독이 방한했습니다. 아바타,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일본 만화 총몽에서 영감을 얻어 실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연출은 할리우드의 스타 감독이 맡았습니다. By a director, so you're not just reading a screenplay that, oh, maybe this will work and maybe that doesn't work. It's like he was describing exactly what he saw on the screen. So you felt like you watched it. You know, I really felt like I saw a complete movie when I read it. 모션 캡처 기술은 알리타의 홍채와 머리카락까지 생생히 표현했습니다. 알리타 캐릭터의 숨결을 불어넣은 배우는 할리우드의 신예인 로사 살라자르로 따뜻하게 성장하는 소녀의 내면을 열어냈습니다. So what I like about this story in general is that it is a story of a warrior finding her humanity instead of a human finding their warrior spirit. 2019년 새해를 맞아 국내의 첫 선을 보이는 초대형 블록버스터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중동의 복병 카타르와 아시안컵 8강전을 치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일본에 아쉽게 패해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피파 랭킹 100위인 베트남은 52위 일본을 맞아 전반 24분 요시다에게 헤딩골을 내줬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핸드볼 파울이 선언돼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후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간간히 공격에 나섰는데 역습 기회와 일본의 결정적인 실수를 번번이 놓쳐 땅을 쳤습니다. 베트남은 결국 후반 11분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내줬고 도안에게 실점했습니다. 베트남은 남은 시간 총 공세를 폈지만 체력적인 열세를 딛지 못하고 0대1로 패배. 사실상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린 이번 대회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회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왔다는 게 가장 조금 아쉬움이 있고 우승은 제 조국인 대한민국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응원을 받은 우리 축구대표팀은 오늘 밤 10시 카타르와 4강 티켓을 다툽니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4경기를 치르는 동안 11득점, 무실점의 상승세인 카타르를 맞아 19개월 전의 패배까지 갚는다는 각오입니다. More goals because we created a lot of situations in almost all the games we played. 대회 중간 합류한 손흥민이 첫 골을 뽑아낼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 곰에게 이번 겨울은 누구보다 혹독했을 텐데요. 아마 다음 겨울엔 훨씬 성장해 있겠죠. 미국 뉴 잉글랜드의 눈 쌓인 야산에서 새끼곰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어미의 흔적은 없었는데요. 이에 야생동물 구조대원이 새끼를 데려와 돌보고 있습니다. 올 여름쯤엔 야생으로 돌려보낼 거라는데요. 앞으로 구조대는 이런 보금자리를 더 마련할 계획이라네요. 눈길에선 무조건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는 건 잘 알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한 교훈은 없을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하얀 눈이 뒤덮인 도로.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려옵니다. 이미 통제 불능 상태인데요. 자칫하면 사람을 덮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하지만 순간 위험을 감지한 남성이 몸을 피하면서 사고는 면했습니다. 눈길에선 무조건 감속 운행하세요.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부드럽고 예년과 비교했을 때도 기온이 약간 더 높아서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일부 영서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철원 여가 12.6도,
파주 영하 11.1도, 서울 영하 3.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기의 질은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할 텐데요. 수도권과 영서, 대전과 세종, 충북에서는 오전에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대기는 계속해 건조해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오후부터 눈이 오겠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서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 산지로는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춘천 영하 9.9도, 광주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평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3도, 대전과 전주 5도, 울산 8도로 어제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고요. 찬바람도 강해지면서 춥겠습니다. 다행히 모레 낮부터는 서풍이 불면서 예년보다 온화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